감정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전세를 놓게 되면은 투자금 0원으로 바로 안전마진 5천만 원 이상 확보되는 그런 물건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처에 개발지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수리를 조금 잘 해놓는다면 임대도 조금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소액투자 전문가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감정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맞다면 정말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딱 봐도 빨간 벽돌의 그런 오래된 구축 빌라인데요. 여기가 쭉 빌라 타운이에요. 그래서 1동부터 10동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6동 201호인 물건입니다. 토지는 9평이고요. 건물은 14평이에요. 이 물건은 현재 평택사무소에서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된 세입자는 없다고 나오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권리 분석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8,400만 원에 감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또 네이버 매물에도 지금 호가가 1억 5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맞다면 한 7천만 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우와.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실거래가가 기존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연식, 동일 평형 이런 가격들이 얼마에 지금 네이버 매물에 이제 거래가 가격이 올라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개별성이 많이 있어요. 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권 기준으로 얼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평택이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택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자, 그다음에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는 감정가의 뭐 60%, 70%, 그다음에 낙찰가의 80% 중에서 좀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은 20% 정도 자기 자금이 있으면 가능해 보이는데요. 한 2천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가 이제 지제 세교 개발지구 70m 거리에 위치했다. 근처에 개발지구가 있어서 얘가 조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지제역에서 한 5분 거리, 차로 5분 거리, 되게 가까운 거리에 지제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지를 보아도 이쪽에 다 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신도시 아파트인데 이쪽은 조금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도시 아파트에 비해서는 전세라든지 월세가 좀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리를 조금 잘 해놓는다면 임대도 조금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물건을 보시면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샤시가 아주 예전 샤시로 보입니다. 수리를 결국에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임대를 놓거나 좋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조금 수리가 필요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 동들이 같이 붙어 있는데 불구하고 주차 라인도 없는 거 보니까 저녁에는 조금 주차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물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201호인데요. 201호에 우편물이 아주 잔치네요, 잔치. 네, 쌓여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우편물을 수거해 가지 않은 걸로 보니까 거주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빈집 6동 201호가 빈집이래요. 저희 물건이 바로 6동 201호인데 현재 빈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집은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를 할 때에 소유자와 연락이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락이 이제 빨리 잘 된다면 빨리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물건으로 보이네요. 계량기 새로 바꾼 걸로 보여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분은 현재 우편물이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공매가 진행되는 것도 우편물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네요. 현황조사차 방문했는데도 규제 중인 거죠. 그때부터. 7월 달에도 우체국에서 오셨는데도 계속 빚집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총무님께 전화해서 이사 가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예, 총무님. 여기 6동 201호 이 집 이사 갔어요? 아니 왜 근데 그 자꾸 그 집 사지도 않고 그렇게 전화가 나 들어왔어요. 아, 총무님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거 왜냐면 또 이사 오게 되면은 미납관리비 같은 게 있으면 내고 해야 되니까. 4년 동안 안 냈어요. 4년 동안? 예. 그 4년 동안 수도 내- 내기 전부터 안 냈는데 네. 수도 내기 전에는 놔둬 버리고 네. 수도 해놓은 지가 4년 됐어요. 근데 관리비를 자꾸 전화가 와서 계산해 본 게 72만 원이에요. 그 관리비는 안 내고는 안 되거든요. 6동 201호하고 10동 201호하고 두 집가 계량기가 우리 집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사 오게 내요. 되면 다 내야겠네요. 그러면 수도도 안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수도 설치 안 했으니까 아예 수도도 못 쓰고 있는 상태네요. 네, 문학회까지만 연결이 돼 있고. 여기 전체가 방 두 개, 거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 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매물이 나와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공매 물건과 똑같은 평형의 물건이 현재 1억 6천에 이제 매물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인이 그렇게 팔아달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기존의 실거래가 1억 6천을 보고 그분도 따라서 1억 6천에 내신 게 아닐까. 그 실제 거래가 되는 금액인지도 사실 그렇죠. 그게 제일 지금 조금 불확실한 거죠. 가장 최근에 2022년 9월 달에 감정을 했는데 한 달 차이에 그럼 한 달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매물이 없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근에 있는 비슷한 평형과 비슷한 연식의 물건이 8,390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그 거래를 기준으로 현재 본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을 8,4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동네 시세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빌라 여기가 인기가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네. 사실 요 뒤에 이제 아파트 다 들어서잖아요. 그다음에 요 산업단지도 지금 첨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지역하고 가깝고 네네네. 그래서 여기가 인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 추진하려고 네. 지금 동의서는 받고 다녀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올해 초에 보니까 8천에도 거래가 올랐어, 됐다. 다.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1억 5천에 매물 나와 있어요. 네. 5동. 5동 2층이요? 예, 2층. 샤시 다 해서 수리 다 해놨어요? 추진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샤시만 했는데 네. 1억 5천? 네.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고덕 삼성 가까우니까 네. 월세 전세도 그냥 나오면 무조건 나가고 월세 얼마 낼 수 있어요? 그거를 수리를 했냐 안 했냐 네. 그거에 따라 틀리는데 하려면 수리를 70도 해야지. 받아요. 장투칸에 70? 예. 1억 5천이면 거래돼요? 아 되죠. 사실 1억 5천 투자해서 월 예를 들어 7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수익은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만약에 그거 전세 놓으면 얼마 넣을 수 있어요? 1억에서 1억 수리 좀 하고? 예. 수리 좀 하고? 요즘 전세가나 매매가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대출은 얼마 정도로? 대출이 이제 본인 신용에 따라 좀 음. 틀리고 그다음에 무주택이냐 유주택 따라서 또 틀리고 70%도 70%.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이제 임장을 해본 결과 이쪽 동네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고 1억 5천, 1억 6천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 호재는 있지만 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이제 오래 잘 기다렸을 때 그 가격의 상승의 폭을 다 온전히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세팅을 이제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세팅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수리를 해놓으면은 전세 시세를 조금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세로 조금 기다렸다가 그런 개발 상승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가 될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감정가보다 전세 가격을 조금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게 되면은 무피 내지는 소액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본으로 납입을 해야 되겠지만 전세를 놓으면서 완전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금 0원으로 바로 안전마진 5,000만 원 이상 확보되는 그런 물건으로도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물건은 현재 공시 가격이 1억 이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인으로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법인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공시 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에서 이제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근데 저라면 전세를 놔서 이제 무피로 내 돈 안 들어가게 하면서 그냥 길게 기다리는 세팅이 저는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내 돈 안 들어가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요즘 다세대 빌라가 경쟁률이 조금 약한데요. 잘하면 흐르는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저가에 낙찰받을 수도 있기도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쏟고 계신 만큼 전세가 근처에서는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보다 그럼 어쨌든 높여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도 대출이 많이 나올까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거래가를 감정가로 또 새로 평가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받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두 군데만 알아볼 게 아니라 많은 금융기관을 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명함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그런 금융기관들이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신인협, 수협, 또 뭐 제2금융권, 뭐 캐피탈 이런 데 보험회사까지도 다 이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 상담사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한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바로 팔아도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봤는데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제 바로 매도해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물건들 우리 머니플레이스에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 머니플레이스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